지난 시간에 배울 때 재산세에서 토지,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중요하니까 먼저 읽고 오세요 이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걸 얘기를 해야죠. 난 여기가 접혀 있어 갖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다행이네요. 중요한 걸 먼저 내가 그랬더니 기억이 나요. 먼저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러면 소득세법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따가 하고 먼저 재산세 그거에 관한 걸 먼저 해드릴게. 중요한 거니까. 자, 어디부터 보시느냐 그러면은 190쪽부터가 있는데 거기서부터인데 시작되는 건 192쪽에 네모 2번 분리과세 대상 토지 있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느냐 그러면은 202쪽까지.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토지의 분류 중요한 거라서 먼저 읽어오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설명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책이 여기 접해 있어갖고 여기서부터 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나만 없어지면 돼요. 요렇게 웃는다는 뜻은 진심이라는 뜻? 기분 상당히 안 좋네. 난 자수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관한 것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또 정리해 드릴게. 페이지 수는 많지만 여기다 정리해서 요약해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주변에 안 되면 옆에 한번 같이 이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분들 잘하시거든요. 이따 잘해요. 그 앞에 분하고 옆에 분하고 다 잘해요. 뒤에 분하고. 그 옆에 분이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도와주면서 하면 되죠. 모르면 같이 공부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잘하잖아요. 우리 여기 사장님은 모범. 요 앞쪽에 다 이게 아닌데 저 뒤쪽도 다 모범생들만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주택이다 이런 거 다 됐으니까 땅에 대해서만 이렇게 따져보면 되죠. 땅에 대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분리과세 토지가 있어요. 분리과세 토지는 뭐냐 하면 분리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쌉니다. 농지 같은 경우 대표적인 농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도합산이 있어요. 별도합산이라는 건 사업용 땅이에요. 사업용 땅. 어떤 것들이 있냐? 자동차 운전하거나 하기 위해선 S차 코스, T차 코스 땅이 필요하죠. 실습용지 그런 것들. 또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공업사. 그럼 공업사에는 뭐예요? 거기 땅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뭐 이렇게 이거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땅들 이런 것들은 다 사업용 토지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합합산. 종합합산은 뭐냐 하면은 놀리는 땅. 놀리는 땅. 나대지, 잡종지, 자갈밭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종합합산이 됩니다. 세금은 분리과세가 제일 싸요. 요건 내가 뭘 얘기했느냐? 뷔페집 1인당 2만원짜리다. 그러면 다 여러분하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 나올 때 더치페이 각자 2만원 내는 게 분리과세예요. 제일 싸죠. 요 별도합산은 뭐냐? 여기 사장님이 오늘은 내가 쏩니다. 남자 것만. 그럼 남자들만 더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조금 더 비싸죠. 이분이 있다가 여자분 건 내가 낼게요. 여자분만 합산, 남자 것만 합산. 별도 합산입니다. 얘보다 조금 많죠. 종합합산은 여기 사장님이 골든벨이요. 여기 있는 분 거 다 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집에 가서 혼 사모님한테 많이 나실 거예요. 이건 종합합산. 먼저 그렇게 접근하면 편해요. 세금이 싸냐? 분리과세. 조금 비싸냐? 별도합산. 많이 비싸냐? 종합합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일단 자 이제 출발할까요? 자, 잘 보세요. 분리과세 토지다 그랬으면은 농지, 임야, 공장용지, 사치성 재산 끝. 요것만 분리과세라고 콕 찍으면 되는 거죠. 이건 안 써도 돼요. 사진 찍으면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부동산은 한 방 있는 거니까. 그럼 요 분리과세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하면 되죠.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예요. 땅이. 그럼 농지를 배웠죠. 농지가 4개 있다고 그랬죠. 뭐뭐?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 중에서 전, 답, 과수원, 전답, 과수원, 농지는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예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느냐? 도시지역 바깥에 있다. 미안합니다. 한문 써서. 요거는 군, 읍, 면지역이 되겠죠. 군읍 면지역에 농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는 허락된 지역이 지정돼 있죠. 허락된 지역이 뭐가 있냐? 녹지지역,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 여기에 농지가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 세금이 쌓여 무슨 과세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죠. 이해갑니까? 끝이요. 이게 전답과수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목장용지. 목장용지도 농지에 속하죠.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요. 조건이. 어디 있어야 돼요? 도시지역 바깥에.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허락된 지역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뭐하러 목장용지를 따로 쓰냐 이거죠. 따로 쓰는 이유는 전답 과수원은 면적 제한이 없어요. 몽땅 분리과세예요. 근데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젖소 한 마리당 땅이 얼마 필요하고 돼지 한 마리당 뭐가 필요한다. 왜냐? 이걸 안 해놓으면은 산을 3개를 사누고 양 3개니까 3마리로 목장 사업한다고 우길 수 있잖아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게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있어야 될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세금이 쌉니다.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럼 개인 소유 농지가 끝난 거예요.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하면 끝이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이따 배울게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다. 이건 무조건 종합이에요. 이따 배우겠지만.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다는 말은 농사 짓는 게 관련이 없는 법인, 현대차에서 논을 갖고 있다. 인정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투기 목적으로 보죠. 그런데 농사랑 관련 있는 법인이 소유하면 인정할 수 있겠죠. 농사와 관련된 법인 뭐가 있느냐? 농업법인이 있죠. 영농조합법인 같은데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인정돼요, 안 돼요? 돼요. 농업법인이니까. 그 다음 또 뭐가 있느냐?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농지, 이건 어떤 경우죠?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잠깐 보유하고 있는 거죠. 농어촌, 농업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법인이 있는데 법인이 직접 매립을 했어. 간척을 했어. 바닷물을 막아서 땅을 만들었어요. 강물을 막아서 만들었고 요거를 갖다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저 서산 있죠, 서산. 거기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요. 땅덩어리를 생산해냈으니까, 개발했으니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복지사업가가 복지시설에 소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농지. 소비용 제공이라는 게 뭡니까? 무슨 보육원, 뭐 애항원 이런 데들 있죠. 여기서 애기들 먹이려고 텃밭을 하나 갖고 있고 논을 갖고 있어요. 원생들하고 같이 고생을 해서 생산을 한 다음에 시장에 판매하면 안 되겠죠. 이걸 애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소비용으로 이런 것들은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인정을 해주겠죠.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리과세 끝.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면은 종합합산이지만 영농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다 분리과세 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야다 그러면 무조건 저풀은 초원이에요. 야산이죠. 이런 것들은 다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종합합산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런데 특정 제한지역에 있는 거, 제한지역에 임야가 있다, 재산권 행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세금이 쌉니다.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무슨 구역 안에 임야, 이 말이 나오죠. 자, 어떤 데 드릴까요? 아까도 우리가 비과세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떠한 공원, 환경지구 안에 있다. 그럼 세금이 싸죠. 뭐가 되죠? 분리과세. 구역이 있습니다.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었냐?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임야 개발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재산권 행사가 힘들어요. 조금은 있지만 그래서 세금을 싸게 매깁니다. 제한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 접도 보호구역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밑줄로 찾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나는데 아까 비과세를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백두대간 보호구역 안에 임야, 저 지리산 꼭대기에 내 땅이 있어요. 이거 인정 안 되니까 뭐가 되죠? 이런 건 비과세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원의 환경지구 안에 있냐? 환경지구는 뭐가 되죠? 분리과세. 여기. 그런데 무슨 지구라고 그랬죠? 보존지구. 요거는 뭐가 되죠? 비과세. 그죠? 이것 뺀 나머지 무슨 제한구역은 다 분리과세예요. 마지막 하나 여기다 쓸까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있죠? 아까 있는 거 통제 보호구역이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되죠? 비과세. 근데 과세되는 건 뭐가 있죠? 전, 답, 과수원, 대지. 요거는 뭐가 되죠? 과세. 됐나요? 임야 나왔을 땐 요것만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 되겠어요? 해보자. 농지, 임야, 끝. 분리과세는 이거. 그럼 봐요. 농지, 임야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용지다 그랬으면 아까 건축물 배운 거 있죠? 싸우지 않는 지역은 싸고 싸우는 지역은 조금 비쌌잖아요. 땅도 그래요. 땅도. 공장용지도 도시지역 밖에 있다.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니까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 중에서 싸우지 않는 지역이 있죠. 어떤 데가 있죠? 산업단지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공장유치지역 이런 것들.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죠. 공장끼리 싸워요? 아니죠. 안 싸우죠. 그러니까 세금이 싸요. 다만 공장용지, 목장용지 똑같아요. 요것들은 다 뭐가 있다? 기준면적이 있다. 이내만 분리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장도 사업이죠. 또 뭐가 있냐? 많이 나오는 염전 소금밭. 요건 농지보다 조금 세금이 비쌉니다. 그래서 농지는 분리과세 중에 싸고 염전은 조금 비싸.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터미널용 토지. 터미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쌉니다. 여러분이 여기 터미널 가서 승강장 있잖아요. 버스 타기 위해서 서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요거 분리과세예요. 쌉니다. 터미널 갈 때 요거는 다 분리과세다. 공단에 한번 놀러 가요. 땅 밟고 요거 다 분리과세다. 저기 농사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땅 밟고 분리과세다. 공장용지. 끝. 그 다음에 마지막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배우는 게 토지죠. 토지. 땅에 대한 거니까 땅에 대한 거 두 개만 공부해요. 골프장용 토지.
여기서 골프장이라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이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고급 오락장은 뭐냐 하면 어떤 것들이죠? 강원랜드 거기도 있지만 거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자들 많이 가는 술집이 있어요. 지하에. 거긴 꼭 식탁을 꼭 대리석으로 해놔요. 아무나 올라가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입만 벌리면 옆에서 안주를 넣어줘요. 고생했으니까 쉬라고. 그게 나쁜 데가 아니에요. 그건 꼭 지하만 있어요. 컴컴하고요. 근데 오락장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분이 그런 데 가면은 싸우지 말아요. 그냥 돈 많이 듬뿍 줘서 보내요.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오락장이니까. 나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푼다 그러면 뭐 막 괴롭다 답답하다 그러면 돈 뭉탱이를 찾아서 줘요. 몇백. 그리고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그 다음에 남자 사장님들은 여자분들 캬바레 가고 그러는 거 거기 오락장이에요. 스트레스 풀러 가는 거니까 돈 넉넉히 줘서 갔다 오라고 그래요. 한 일주일 갔다 놀다 오라고 그래요. 다 오락장이니까. 오락장은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란 얘기죠. 이런 데들이 다 오락장용이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 끝. 이게 분리과세. 알아둬야 될 거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분리과세는 자 차등 비례 세율입니다. 차등 비례 세율이면은 농지와 임야는 007%, 공장은 02, 사치성은 4%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외우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007, 요거는 02, 요거는 4%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선을 거드린 거야. 이것만 알면은 뒤에 거 안 배워도 돼요. 이것만 알아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분리과세 이해 가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골치 아프게 할 거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할 게 뭐냐? 종합합산. 종합합산이다 그랬으면은 뭐라고 그랬죠? 비사업용 토지예요. 놀리는 땅, 투기 목적. 그럼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분리 아니면 종합이에요. 도 아니면 뭐? 싸거나 비싸거나. 항상 한 방이에요. 별도 합산은 저 끝에 사업용이니까 쉬워요. 종합합산은 놀리는 땅이다. 여기서 알아둘 게 하나씩 볼게요. 목장용지. 여기서부터 할까요? 개인 소유 농지. 개인 소유 농지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분리과세예요. 얘는 뭐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죠?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고속터미널 올라갔더니 고속터미널역에 내려서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젖소들이 뛰어놀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또 돼요? 종합합산이 되는 거죠. 슬슬 또 들이대기 시작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장용지. 목장용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어요. 젖소들이 뛰어놀고 싸우고 난리가 나서 강남역 7번 출구에서. 이런 건 안 되죠. 이럴 때는 기준면적이고 뭐가 없어요. 무조건 종합합산. 다만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된다? 기준면적 초과되면 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 예를 들어 목장이 읍면지역에 있는데 너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초과되는 건 다 놀리는 땅, 종합합산이 되죠. 여기서 일단 초과가 나오면 무조건 종합이다. 50% 먹고 들어갑니다. 초과. 그 다음에 밑에 주르륵 보면 아까 얘기했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현대차에서 텃밭을 갖고 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사랑 관련 있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야. 저 푸른 들판 위에 무조건 이건 종합합산이에요. 투기 목적. 다만 제한구역 안에 있으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냥 임야, 그냥 법인 소유 농지 무조건 투기 목적입니다. 끝. 쉽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장용지는 무조건 초과되면 종합이에요. 공업지역에 있는데 초과했다. 초과된 건 놀리는 땅이에요. 해보죠. 초과. 끝. 이게 종합합산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뭐가 있느냐? 여기다 써드릴까?
무허가 건축물, 여기서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요거죠. 요거다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요거 그림을 내가 잘 그리는데, 이게 허가받은 건축물이에요. 땅이에요. 어딜 생각하면 되느냐? 요 새로운 고시학원, 이게 상가 건물이죠. 허가받았죠. 땅도 있죠. 그럼 요건 땅은 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가 건물은 왜 갖고 있을까요? NG 다시 한번, 상가 건물은 왜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임대업을 하려고, 사업이란 얘기죠. 따라서 얘는 별도 합산이 돼요. 사업용은 별도 합산입니다. 이따 배울 거예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요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은 세법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안 보여, 안 보여. 6월 1일 날 과세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땅만 보여요. 땅만 보이니까 건축물이 없죠. 지상에 정착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그러죠. 그럼 나대지면 놀리는 땅이에요. 따라서 뭐가 되느냐? 종합합산으로 본다는 것. 이해가나요? 허가받은 건축물의 땅은 사업용으로 보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땅은 나대지로 본다는 것. 오케이? 근데 시험에는 무허가라는 말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한번 길게 단골 지문 얘기할게. 들어볼래요?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무허가라고 썼다고 그래서 미음을 찾으려다 기절합니다. 앞엔 항상 건축법이 나오고 뒤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 이해가요? 그 다음 마지막 이론이에요. 종합합산에서 마지막 이론. 마지막 이론은 뭐냐? 노후된 건축물. 자, 여기다 해드릴게. 요거랑 같은 거니까 잘 보세요. 신선한 건축물, 노후가 안 된 건축물의 땅은 사업용입니다. 이 건물 노후됐어요, 안 됐어요? 표정이 좀 된 것 같은데 이러면 곤란하죠. 멀쩡하니까. 이거에 대한 건 다 별도 합산이 돼요. 그런데 노후가 됐어요. 무허가나 노후된 건축물은 세법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노후된 건축물인데 이거는 상가 건물만 해당돼요. 공장은 낡아도 괜찮아. 공장은 건물은 낡아도 되고 기계만 새 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상가 건물은 낡으면 세입자가 없다는 얘기죠. 세입자가 없으면 공실이 많죠. 공실이 많으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죠.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노후된 건축물이다 그랬으면, 싱싱한 건물이다 그러면 사업용 인정이 되지만, 노후된 건물이다 그랬을 때는 건물에 붙은 것만 인정해줘요. 건물하고 붙은 땅만 사업용으로 인정해줘요. 그럼 요걸 제외한 땅이 있죠. 요건 나대지로 보는 거예요. 요건 뭐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죠. 요 말 이해가요? 싱싱한 상가 건물이면 별도 합산, 영업용으로 보니까. 근데 노후된 건축물이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 즉 건축물하고 붙은 땅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요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종합합산, 투기 목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기준이 뭐냐? 건축물의 가액이 2%에 미달할 때, 어떤 거에 대해서? 토지 가격에 비해서 2%에 미달.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1억이고 땅이 100억이다 이거예요. 100분의 1이니까 1%가 되겠죠. 그럼 노후 건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지문은 2%고, 시험에 아주 나오는 거 얘기해 줄게요. 2%고 바닥 면적을 물어볼 때가 있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2%가 나오면 아, 노후 건물 2% 부족이다. 그럼 뒤에 바닥 면적을 물어봤냐, 바닥 면적을 제외한 걸 물어봤느냐, 그것만 보면 되죠. 그럼 지문이 항상 나오는데 여기다 써드릴게. 길더라도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이렇게 나와요. 매번 지문이. 읽다가 기절하죠?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토지 중에서 뭡니까?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지문 항상 이렇게 나와요. 2% 다음에 바닥면적이냐 바닥면적 제외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오케이? 끝. 이게 종합합산이. 할 것도 없어요. 저거랑 비교해서 공부하면 되니까. 그 다음 거 볼까요? 마무리하고 사진 촬영 시간 줄게요. 별도합산. 별도합산 토지다 그랬으면은 뭐가 된다고 그랬죠? 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다 그랬으면은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요걸 딱 두 가지를 같이 공부하는데, 하나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영업용이라는 건 무슨 건물이라고 그랬죠?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은 지역과 관련이 없어요. 지역과 관련이 없이 항상 기준 면적 이내면 사업용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기준 면적까지만 인정해 상가도. 그럼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거는 계산 문제가 한 번 딱 나왔습니다. 이따가 해드릴게. 시간 되면. 시간 될 것 같으니까. 기준 면적이라는 지문이 안 나와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 바닥 면적에다가 지역별, 용도 지역별, 상업지역이냐 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 지역별 적용되는 기준 배율이 달라요. 요건 3배부터 7배까지 있는데 10년 동안에 한 번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배율이 주어집니다. 외울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나오냐? 잘 들어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 면적 이게 안 나오고,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한 면적의 이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무 말을 빨리 했나? 기준 면적이라는 지문이 안 나오고 요거 곱한 면적 이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기준 면적을 이렇게 구한다 이거야. 한번 해보자. 바닥 면적 곱하기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좀 이따 계산해 드릴게. 두 번째 뭐냐? 공장용 건축물. 또 나왔어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그 다음에 공장용지나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냥 공장용지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나 같이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건 건물이 있는 땅이고, 공장용지다 그러면 공장을 지으려고 갖고 있는 땅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도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이 돼요. 그럼 기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바닥 면적 곱하기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건축물 배울 때요, 싸우는 지역이면 싸고, 싸우고 있지 않으면, 싸우면 좀 비싸다고 그랬죠? 숫자까지 물어봐도 되나? 공장 건축물 공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1000분의 배우긴 나 여태 여기 와서 놀고 있었나 봐. 1000분의 2.5. 영업용 건축물하고 공장용 건축물 공업지역에 있으면 1000분의 2.5고, 주거지역에 있으면 싸우니까 1000분의 5가 되는 거고, 또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몇 배? 5배. 몇 년간? 그건 알면서 왜 그건 잊어먹었어요? 그 정도 한 것만 해도 대단해죠. 자, 구하는 건 이거 똑같아요. 공장도 싸우는 지역에 있느냐 아니냐 이거죠. 싸우지 않는 지역이면 분리과세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예요.
공장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싸우지 않는 지역에 공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하고 싸게, 싸우는 지역이 있다, 싸우는 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싸우잖아. 싸우는데 사업은 인정을 해줘야죠. 분리과세보다 조금 비싸다는 얘기죠. 그럼 공장을 따져볼게요. 공장이 나오면은 있어야 될 지역에 있으면 뭐가 되죠? 분리과세. 그죠? 기준면적까지만. 그 다음에 싸우는 지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조금 비싸.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면적이 초과되면 무조건 뭐가 되죠? 종합합산. 그러니까 초과는 지역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기준면적 초과되면 돼. NG 다시 한번 머릿속에 공장만 따져요. 공업지역에 있다, 군읍면 지역에 있다, 그럼 있어야 될 곳이니까 싸우지 않죠. 무슨 과세? 분리과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싸우죠.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여기 있던 저기 있던 초과되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요렇게 하면 끝나게 되죠.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내가 이거 있죠. 자동차 운송업을 하고 싶어요. 운송업 하려면 택시 사업 같은 거, 버스 사업 같은 거. 그럼 24시간 도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교대로 쉬잖아요. 그럼 차를 세워놓을 공간이 필요하죠. 그 차를 세우는 공간 뭐라고 그러냐? 차고용 토지라고 그러죠. 그러면 재밌는 건요, 요거 할 때 항상 앞에 업이 나와요. 업이라는 건 사업이란 얘기죠. 그럼 사업용 땅이니까 다 별도 합산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무지하게 쉬운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외우려고 그러지. 업이 나오면 사업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게 있겠죠. 뭐 컨테이너 임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컨테이너 싸둘 땅이 필요하잖아요. 야적장 이런 데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공업사를 갖다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를 갖다 세워놓을 땅, 차를 고칠 공간이 필요하죠. 이런 게 다 사업용이죠. 또 뭐가 있어요? 차 갖고 오시는 분 있으면은 여기 주차금지 있죠? 중앙선 가운데다가 차를 주차하고 항상 오세요. 그럼 어떻게 가요? 견인대 가죠? 거기 가는 거야. 그깟 돈 8만 원인가? 내면 어때? 우리는 한 방에 있는데. 가봐요. 그럼 견인차 보관소에 가면은 차들이 여러분 차 같은 게 쭉 있죠? 견인차를 하기 위해서, 보관업 하기 위해선 땅이 필요하잖아요. 차고. 이게 견인차 사업의 땅. 요것도 다 뭐예요? 사업용, 별도 합산이란 얘기죠. 가봐야 기억이 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면허 없는 사람 따라가요. 자동차 운전학원. 거기 가서 S자, T자 코스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사업용 땅이죠. 유통시설이 있다. 자동차 중고 매매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땅 필요하잖아요. 망국기 막 걸어놓고, 그죠? 물에 빠진 것도 안 빠졌다고 그러고, 그럼 파는 데도 있잖아요. 다 이런 게 사업용토. 가장 재밌는 거, 법인묘지. 아까 배웠죠? 법인묘지는 뭐예요? 공원묘원이에요. 거기서 절해요. 절하면서 이 땅은 사업용이니까 뭐가 돼? 별도 합산. 개인용 토지는 짠하잖아요. 거기 외롭게 누워 계시니까 비과세. 절해봐야 아는 거예요. 오늘 밤 내일 일요일날 비 온다고 그러니까 일요일 하나 9시쯤에 산에 가요. 가서 툭 찌르고 법인묘지 공원에 가요. 공원묘원 가서 요 별도 합산. 그리고 개인묘지 가서 비과세. 반죽습니다. 아니 실제 세법은요 외우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주변에가 다 세금이거든. 운전학원 가도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건축물이다 운전학원 거 허가받은 건물이니까 1000분의 2.5고. 이해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요 이거 세법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사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어요. 건설 중장비 기계 대여업하고 싶어요. 중장비 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선 세워놓을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 땅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차를 세워두면 뭐라고 그래요? 주차장.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기계를 세워두면 뭐라고 그래요? 주기장.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그런 거 아니에요. 비행기 정치장 가르쳐줬더니 이것도 정기장 그래요? 이건 세워두는 거니까 주차장, 주기장 이런 거죠. 식당에 가면 주인은 서 있죠. 사람이 서 있으니까 주인장 이런 거고.
괜찮았어 이거? 이 개발한 건데 그렇게 맞춰 나가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앞이 업이 나와 있고 뒤에 있는 거 또 이런 거 있죠. 청정원이다. 청정원에서 간장을 만드는데 간장을 뭘로 만들어요? 된장으로 만들어요? 우리 왜 이러지? 뭘로 만들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요? 어쩐지 입은 짠내가 났어. 콩으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청정원에서는 어떻게 해? 좋은 품질이고 많이 수확되는 콩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연구소 앞마당에다 콩도 심고 이랬어요. 이런 것들은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 실습지 이런 것들, 에? 종자를 캐기 위해서 이런 것들, 연구소 안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사업용이 되는 거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 법인묘지, 묘지는 사업용이에요. 별도 합산이 됩니다. 그 다음 차고용은 사업용이 되지만 터미널용 승강장은 뭐가 된다? 분리과세가 되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이해 가요? 이거는 뭐예요? 상가 건물하고 공장 건물만 알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사업용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 끝. 이게 다예요. 두고두고 이것만 알면 돼. 그럼 계산 문제 나왔던 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나왔구나. 공장 건물. 요게 뭐가 나왔냐면 도시 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도시 지역 안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할까요? 상업지역 하고서 상업지역 요건 3배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이 나와요.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땅을 얼마 갖고 있냐 그러면 100제곱미터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럴 경우 계산하는 건 봐요. 우리가 기준 면적을 구할 때는 바닥 면적에다 지역별 배율을 곱하라고 그랬죠. 바닥 면적이 10이고 상업지역이 몇 배? 3배면 3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란 얘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100을 갖고 있으니까 3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 이내니까 사업용이니까 뭐가 되죠? 별도 합산.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별도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70제곱미터는 초과되니까 뭐예요? 종합합산. 이게 시험의 기출문제예요. 표정이 뒷도 어렵네 이거. 곱하기가 나와서 나오면 요게 그러니까 몇 배라고 지역별 배율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닥 면적에 곱하면 바닥 면적 곱하기 지역별 배율하면 기준 면적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사업용, 초과되면 종합. 이해 갑니까? 이 정도. 에? 너무 어려워요? 어쩐지 조용하다 그랬어요. 이분은 나 올 때마다 2주에 한 번씩 보는 것도 서로 반가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여기 오고 싶은데도 2주 만에 한 번 오는 건데도 근데 그렇게들 괴롭혀.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그죠? 내 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알아두면은 토지에 대한 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지만은 몇 번 하면 그놈이에요. 나오는 게 뻔하니까. 이해 갑니까? 요걸로 해서 우리가 재산세 토지분에 관한 건 분류 3가지 요걸로 끝내도록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소득세법 많이 하지 않고 좀 일찍 보내드릴게. 한가하시다고? 10분간 휴식.